그럼 결국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쁨병원 전문의와의 대담 김지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담낭 용종, 방치하면 담낭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엔 담낭 용종의 크기별 위험도와 종류,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명확한 기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과 전문의이자 기쁨병원 로봇 담석센터의 이진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오늘 주제죠. 담낭 용종이 정확히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담낭 용종은 담낭 내벽에서 자라나는 혹 같은 병변입니다. 쉽게 말해서 담낭 안쪽에 작은 혹이 생기는 것인데요. 유병률이 4에서 5% 정도 될 정도로 꽤 흔한 편입니다. 4에서 5% 정도면 20명에서 한 25명 중 1명꼴인데 그럼 대부분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서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됩니다. 저희 기쁨병원 검진센터에서도 매일 담낭 용종이 발견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쉬운데 일부는 암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용종이 암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암은 보통 나이가 중요한 요소잖아요. 담낭 용종도 그런가요? 당연합니다. 50세 이상에서는 같은 크기라도 악성 위험이 2배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크기입니다. 5mm 미만은 악성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6개월에서 1년마다 추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5mm 미만은 비교적 안심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10mm 이상은 많이 위험한가요? 네, 10에서 15mm는 악성 가능성이 10에서 20%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크기입니다. 15mm 이상은 악성 가능성이 40% 이상이어서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10mm를 넘으면 위험도가 확 높아지군요. 크기만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 놀랐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용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추적 검사가 중요합니다. 6개월 내에 2mm 이상 증가하면 악성 가능성이 높아 수술을 고려합니다. 반대로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계속 추적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나이와 크기 말고 혹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용종의 개수와 형태도 중요합니다. 여러 개보다 하나만 있는 단일 용종이 더 위험하고 특히 모기 없이 납작하게 붙어있는 무경성 용종은 악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개수와 형태까지도 중요하군요. 그런데 센터장님, 용종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흔한 것은 콜레스테롤 용종으로 전체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통 여러 개가 동시에 생기고 5mm 이하로 작으며 양성이라 암과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이 양성이니까 참 다행인데요. 그러면 반대로 주의해야 할 용종도 있나요? 네, 선종성 용종이 문제가 됩니다. 전체의 5% 정도지만 전암성 병변이라서 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만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없는 무경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이 용종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또 목이 있는지 없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콜레스테롤 용종은 담즙 내 콜레스테롤이 뭉쳐져서 생기는 것이라 여러 개가 동시에 생기는 특징이 있고 버섯처럼 목이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반면 선종성 용종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라서 하나만 생기고 납작하게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종들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초음파 검사는 항상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조형 증강 CT나 내시경 초음파를 추가로 할 수는 있지만 담낭의 용종은 이러한 영상 검사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센터장님, 지난 시간에 담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담석과 담낭 용종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두 질환은 완전히 다른 건가요? 아니면 서로 연관이 있을 수도 있나요? 담석과 용종은 다른 질환이지만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담석이 용종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악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석과 용종이 동반된 경우는 크기와 관계없이 수술을 고려합니다. 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크기, 나이, 개수, 형태, 담낭의 상태,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50세 이상에서 10mm 이상 용종, 단일 용종이면서 무경성,
담석이 동반된 경우,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 등이 고위험군입니다. 네, 그럼 담낭용종이 발견된 환자분들은 어떻게 관리받아야 할까요? 사실 제 주변 지인도 담낭용종이 발견돼서 걱정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큰 병원을 가야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던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추적 관찰입니다. 고해상도 초음파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기적으로 크기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외과 전문의가 직접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꼭 외과 전문의가 직접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초음파 검사만 하면 안 되나요? 수술의 시기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상 소견뿐만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최적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시 즉시 수술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외과 전문병원이라면 이런 연속성 있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검사 결과를 보고 바로 수술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실제로 추적 관찰을 하다가 변화가 생겨서 수술하는 경우도 많은가요? 또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최근에 8mm 용종으로 추적 관찰하던 분이 1년 후에 12mm로 증가해서 수술했는데 조직 검사에서 조기 담낭암이 발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서 완치되셨습니다. 처음 1년은 3에서 6개월마다, 그 후엔 6개월에서 1년마다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럼 결국 아까 말씀하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10mm 이상 단일 용종, 크기가 증가하는 모든 용종, 담석과 용종이 동반된 경우, 담낭의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나 증상이 있는 용종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조기 수술이 담낭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담낭 용종이 발견되면 크기, 개수와 모양을 확인하고 담석 동반 여부, 그리고 나이와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추적 관찰입니다. 외과 전문의와 상담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시면 적절한 시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건강검진에서 담낭 용종이 발견됐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전문의와 상담해서 적절한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정보 전해주신 이진우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담낭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쁨병원 전문의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